올해 하반기 조정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 분명히 기회가 조정 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장. 일단 AI 혁신 기술의 리더죠.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장이 죽었다 하지만 기회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종목 선택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미장입니다. 지수가 약상승만 나와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종목 많아요. 물론 자금 관리하고 너무 고변동인 건 피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개미들 다 털렸습니다. 지금 60K 초반에서 이것도 제가 맥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여긴 아마 다시 못 올 저점이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요 정도 현재가보다 약간 몇 퍼센트만 더 올라서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을 잘 하면 흐름이 괜찮게 갈 걸로 보고 있고요. 5월달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이렇게 조정 전의 기회, 대파동, 사파 요거 나오기 전에 기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또 기회가 있죠. 마지막 5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올해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기회를 어쨌든 잘 잡으시고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고래버리지 쓰지 않는 거. 결국 살아남아야 마지막 5파동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위치를 조금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을 그냥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달 이때가 AI 버블 시작이죠. 이때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최저점 잡아드렸던 거기 현금 몰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였고요. 여기 레버리지에 전환한 자리고요. 여기서도 제가 맥점을 여기다 잡아놨고요. 결국 지금까지 신뢰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신뢰도도 높다는 얘기예요. 차트 관점에서 제가 파동을 말씀드리는데 그 분석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가능성이 점차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가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남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재 저의 시나리오를 신뢰도 높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일단 여기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1파, 2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3파동 과정.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많이 털렸죠. 여기서도 털렸죠. 작년에도 털렸었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지수는 올라 있겠지만 내년 어느 순간에 올라 있는데 지수가 이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내 계좌는 이럴까?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승했는데 털리는. 지금 아마 주가는 여기 와 있지만 아마 여기보다 손실인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보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오히려 손실인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대로 가는 것, 그리고 자금 관리. 요것만 잘해도, 자, 제가 3일체 이론 말씀드리죠. 승률, 손익비, 자금 관리. 이 세 개만 잘 되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승률, 손익비 개념을 잘 모르고 실력이 없더라도 자금 관리 잘하면요. 자금 관리를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비중 가져가는 것, 몰빵 안 하는 것, 레버리지 안 쓰는 것, 신용미수 안 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평균 이상은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다 쓰죠. 하면 안 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수익인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몰빵, 레버리지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한 3%만 떨어져도 10% 손실이죠. 10% 떨어지면 30% 마이너스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바닥이 손절합니다. 그렇게 내 시드가 한번 갈리면 그 다음에 장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이런 장세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물론 지금이 제가 22년, 23년에도 진짜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많이 썼죠. 기억하실 텐데 실제 그런 장세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사실 AI라는 기회가
앞으로 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승장은 있을 거고요. 조정장도 옵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승률 손익비에 기반해서 자금 관리를 잘 하는 그 방법만 알면 무조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많다. 근데 꼭 조급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내 CD를 무조건 2배, 3배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간다. 자,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헤지펀드들이 기술주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기술주 노출도를 볼게요. 이게 지금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거의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그만큼 기술주 비중을 많이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고요. 가파르고요. 어떻게 보면 포모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숏 비중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청산이 되면서 공매도가 청산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매수해서 갚아야 되죠. 매도를 산 건 매수로 갚습니다. 손절을 매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숏이 사상 최대치였다는 거는 한번 트리거에 의해서 이게 숏이 롱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금이 나오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지금 기술주를 샀다. 그리고 이게 그로스 그리고 넷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약간 좀 어려운데 롱에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롱에서 숏을 뺀 그 순 노출도 그게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해지 롱을 들고 있으면서도 숏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지 용도예요. 이건 내가 진짜 숏으로 벌어먹겠다 그게 아니라 해지 용도의 숏 그거보다 순수 롱 요게 지금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해지 숏 양이 적기 때문에 악재나 한 번의 어떤 이슈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청산이 나오는 급락이죠.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제가 2025년 또 26년 제가 상당히 강조드렸던 게 상승 과정에서 급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승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런 장세였죠.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승의 연료도 되지만 급락, 고변동의 연료도 된다. 그래서 상승은 나올지언정 고변동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기술주 빅테크들 25년에 거의 35배, 40배까지 올라갔던 PER 아시죠? 이거는 주가가 실적에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높다는 거는 같은 실적이지만 주가가 고평가, 오버슈팅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3, 40배 갔다가 지금 S&P 500이 20배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바닥권에서 거기까지 빠집니다. 빅테크 PER이 실적을 내고 있는 그 실적의 양보다 주가만 더 빠졌다. 실적은 유지되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저평가라는 얘기죠. 제가 빅테크 성장주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저평가 상태에 왔다는 것. 하늘바라기님도 반갑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도 좀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책 구매하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채팅창 고정 댓글에 제가 인증 이벤트 고정 댓글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 인증하시는欄이 있거든요. 거기 성함이란 거 적으셔가지고 인증 스크린샷 구매 페이지에 스샷 올려주시면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주도주 매수 매도 체크리스트 어떤 주도주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고 또 리스크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 PDF 파일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를 출판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구매 인증 꼭 진행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퀴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은 이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제가 일단 이 책에서 말한 시장을 꿰뚫는 주식 투자의 기술 이 책에서 말한 투자의 핵심 올라운드 투자 방식이죠.
어떻게 보냐면 시장과 기업 차트를 함께 보고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를 한다. 시장으로 흐름을 보는 것, 기업으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타이밍, 맥점을 짚는 것. 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시장, 기업, 차트 1, 2, 3번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제일 가깝게 맞추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제가 정해서 책에다 사인을 해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요 세 가지 한번 지금 적어주시고요. 책을 보고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맞추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오픈북이라도 어렵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지금 답을 공개를 할게요. 먼저 시장. 요게 안 나와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 책에다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거 여러분 그 책 보신 분들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책에서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금리입니다. 금리.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보면은 제가 강조를 좀 해놨고요. 일단 이 금리가 중요한 이유,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주가는 금리분의 실적,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같은 실적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라고 다는 아니다. 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 국면이면 저달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 시장으로도 돈이 몰리고 공격형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고금리면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미래의 성과를 땡겨오는 주식의 특성상 할인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전에 보험성 금리 인하인가 아니면 위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후 대응 성격인가. 자, 요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보험성입니다. 2024년 9월 달부터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는 보험성 금리 인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미리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죠. 지금이랑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리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물가 말씀드렸죠.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 잘 안 내려가면 긴축 우려,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도 하반기에 나타날 그 대파동 조정의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기업, 이건 명확합니다. 쉽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예요. 실적이 올라야지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 실적 상승의 그 가파른 기울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죠. 근데 이거랑 기울기가 이렇죠. 이때는 오히려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주가가 급등한다. 그리고 경쟁력의 척도, 영업이익률. 제가 이것도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판단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이게 지속되는가? 엔비디아. 지금 60% 중반대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60, 55, 훅훅 급락하는 시점이 오는가? 지금은 아니죠. 유지되고 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빅테크, 오히려 AI 주도 빅테크들은 오히려 지금 싸졌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는 뭐 지금 21배 조금 안 되는데 S&P 500 기준으로 과거 평균 23배를 찍고 빠진 거거든요. 20배까지. 23배를 넘어가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오버슈팅, 멀티플 확장 이게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오파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4월 말부터 지금 빅테크 4월 30일 날 몰려 있는데 그때 좀 잘 나와야 돼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와야지. 지금 제 시나리오의 기본 근거입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려줘야지만 시나리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잘 나온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단순 컨센을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도 있지만 지금 실적뿐 아니라 플러스 향후 가이던스가 좋아야 된다. 자, 이거예요.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괜찮다. 그리고 차트. 현재 주가 위치가 그래서 뭔데? 어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종합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혁신기술 랠리 한 5년 정도 감안했을 때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다만 그 과정이 지금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버블의 전체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자, 시장, 보험성이다. 인하 추세 국면에 있다.
물론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이번에 지정학 이슈 때문에 물가가 흔들리니까 유가 올라가니까 당장은 내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긴축전환 신호 우려가 나오면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5년 기술혁신 사이클 후반부 진입. 3년 반째죠. 어려워지는 장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요. 닷컴 버블, 또 코로나 팬데믹 고점. 자, 여기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냐면 나 전업 투자할래. 퇴사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복직. 반복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기업, AI 주도 빅테크, 실적 트래킹 이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가이던스, 다음 분기 잘 나올 건지 그거. 빅테크 밸류, 반통화 났다. 차트, 3파 상승 후반부로 보여진다. 결론, 상승의 룸이 남았다. 조정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자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가가 피크 찍고 고점을 낮췄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일단 피크는 나온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일단 저도 지금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80를 깨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유가가. 만약에 여기를 좀 확정 이탈시키잖아요, 이렇게 복마감해서. 그럼 유가 빠르게 빠집니다. 상당히 빠르게 빠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마 여기 제가 테두리를 쳐놨는데 요 안에서 조금 위아래 변동성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6, 70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유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심지어 자, 요 위에도 한번 찍고 이 위에서도 놀다가 지금 여기서 하반기까지 계속 요 $80 지금 안정이 좀 되더라도 요런 정도에서 좀 횡보한다면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끈끈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 긴축 우려로 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파동 조정의 그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 일단 $80를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건 금리 우려로 당장 이 정책 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올리진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더해서 조정 연결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S&P 500 7,600 올해 목표가 잡고 있거든요. 2026년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몇 시죠? 아무튼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여기서 한 7% 위거든요. 근데 그 경로가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자, 주가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실적 곱하기 PR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PR은 실적분의 주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실적분의 주가니까 주가를 냅두고 실적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주가는 기존에 있던 PR에 곱하게 되죠. 실적에 PR을 곱하면 이게 주가입니다. 이거를 목표 주가 구하는 데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실적 예상치 다 나오죠. 거기에다가 내가 보고 있는 PR을 곱하면 돼요. 그럼 그 1년 뒤에 주가가 됩니다. 이게 목표 주가인 거예요. 이것도 제 강의에는 제가 상세히 적어놨는데 대략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센스 있는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2026년에 그 예상 EPS, 예상 실적이 지금 $309거든요. 그럼 309 곱하기 PER 7,600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7,600 나누기 309 하면 이게 나오죠. 309 여기 있는 요거 곱하기 24.6배, PER 24.6을 곱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309에다가 24.6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PER을. 지금이 약 20좀 올랐으니까 20.8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1배 좀 안 되는데 여기서 PER이 3.6배 정도 더 플러스 되는, 더 올라야 되는 거죠. 멀티플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오를까요? 기대감 또는 금리, 유동성, 확장 요런 게 있어야 이게 멀티플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향후에 더 기업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근거들이 생겼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건데 아니면 사람들의 진짜 엄청난 환희, 포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 이게 급등할 수 있는데 지수 밸류에이션의 오버슈팅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는 GDP의 둔화를 일단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익도 성장을 하고 이 멀티플도
상향해서 봤다 지금보다, 그리고 기존 고점 수준인 23배를 훨씬 뛰어넘은 24.6배를 보고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AI 생산성 향상을 얘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줄지 않더라도 지금 고유가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비용이 안 줄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라가는, 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트래킹이 차트만 봐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적 트래킹이 특히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특히 4월 30일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때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이던스는 뭐 어떻게 나왔나, 대략이라도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정리가 되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어렵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특히 이번 건 중요합니다. 허리동동님, 실적 309달러 수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거예요. 증권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예상 실적치를 항상 매기거든요. 항상 매기고 거기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실적 차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동아시아 위주의 상승력. 제가 2025년 코스피 상승장, 대세 상승을 말씀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제가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 책에다 적어 드렸지만, 이게 한국 시장의 그 실적 상승 예상치가 미장보다 훨씬 컸습니다.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줬고요. 2017년 똑같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급락 받고요. 외인 자금 들어오고 실적은 올라가고 할인율 낮아지고, 할인율분의 실적은 올라가고 할인율은 낮아지고 주가는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코스피였다. 86년부터의 그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그 상황이 재현이 된 거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조정이 동시에 찾아왔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이 동아시아, 한국, 대만, 중국이에요. 여전히 상승폭이 지금 25년 1월 달부터 봤을 때 65%,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165가 됐다. 반면 미장은 120이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3개국의 실적 예상치가. 한국은 삼성 SK, 대만 TSMC, 중국 AI 관련주들 의외로 많죠. 이렇게 미국 정작 그 AI 버블을 리딩하고 있는 미국보다 제조를 하고 있는 그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지금 수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게 그냥 실적만 올라가는 장세였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건데, 달러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 분석상 봤을 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파동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길게, 3조왕 때는 상당히 길게 연장이 됐습니다. 5파동이. 근데 그때는 달러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플라자 합의 이후였기 때문에, 직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닐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달러 약세, 요게 또 관세도 있겠죠. 관세가 중요하죠. 동아시아 국가들. 요 흐름이 추가 상승의 그 폭을 결정할 거예요.